철학에서 과학으로, 다시 과학에서 철학으로 AI가 모든 것을 대체하는 시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철학과 학생들이 들려주는 과학소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라디오 시작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소개해드려야죠. 저희가 프로그램 명에 나와 있듯이 책을 다루는 라디오예요. 네네. 책을 다루는 라디오인데 그래서 말인데 준환 씨는 요즘 책 좀 읽으시나요? 사실은 제가 기사로 봤을 때 청년들의 독서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 읽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읽고 싶은데 진짜 그쵸.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 읽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책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된 거죠. 그쵸. 20분 정도 시간 동안 책을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뭐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일부 내용에서 저희가 생각할 만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같이 이제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저희 영상 다 보시면 그 책이 완전 빠삭하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다들 뭐 아는 척 하실 수 있는 그런 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책 바로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책은 아이 로봇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영화로 꽤나 유명해가지고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화와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쵸? 네, 아마 영화가 이 소설을 모티브로 했고 영화는 뭐 좀 장면이 충격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였고 이 영화가 이 소설을 모티브로 제작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1950년대 소설이거든요.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가 자신의 단편선을 엮어서 만든 작품인데 1950년 당시에 미래 인공지능은 어떨까 상상하면서 쓴 그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읽어도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가져왔고요. 이 책은 그 로봇 3원칙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로봇 3원칙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으며 인간이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방관해서도 안 된다. 둘째, 첫 번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셋째,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로봇은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 이 원칙들을 배경으로 소설이 집필되었고 이 소설이 나온 후에 이게 당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로봇은 이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저가 많이 깔려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 중에 저희가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 각자 이렇게 하나씩 준비했고요. 그럼 준환 씨가 먼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소녀를 사랑한 로봇 로비입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아빠, 엄마, 딸 그리고 유모 로봇 로비가 등장을 하는데요. 딸 글로리아가 로비를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엄마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사람 친구들과 잘 지냈으면 하는데 이제 로봇이랑만 노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딸과 그러니까 유모 로봇 로비를 떼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아빠는 그게 뭐가 문제냐 라면서 엄마를 무시하는데 결국 또 부인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 로비를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때부터 딸 글로리아는 로비를 되게 그리워하고 엄마는 로비를 잊게 하려고 이렇게 막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마의 그 노력이 계속 실패하는데 끝으로 마지막으로 엄마가 이 로봇 공장에 아이를 데려가요. 이 부부가 같이 글로리아를 데려가는데 로비는 이 쇳덩어리일 뿐이다. 그냥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그런데 마침 예상치 못하게 여기서 로비를 만나버려요. 로비가 보내진 곳이 딱 그 공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글로리아와 로비가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글로리아가. 그래서 막 로비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장이다 보니까 넘지 말아야 할 그 안전선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트랙터가 막 오고 있어가지고 부딪힐 뻔하는데 로비가 자기 몸을 이렇게 던지면서 아이를 구해내면서 책이 끝나는 그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줄거리를 들으면 어떠신 것 같아요, 지민 씨? 저도 이 에피소드 읽어봤지만 참 감동적이다. 로봇과 소녀였던 우정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렇죠, 감동적이고 근데 제가 몇 가지 생각해볼 만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엄마 로봇이 아니고 엄마가 이제 로봇이랑만 노는 글로리아 딸을 되게 걱정을 하잖아요. 사람이랑 놀아야 되고 로봇이랑은 놀면 안 된다. 약간 이 말이 그럴싸해 보긴 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작중에서 인간과 기계의 차이를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작중에서 보면 글로리아 엄마가
로비는 영혼이 없는 기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영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모호한 것 같아요. 어떤 게 영혼이 있고 없다고 말하기 좀 힘들 것 같고, 기계를 보면은 사람들이 기계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연산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준환 씨 이렇게 본다고 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처럼. 네. 맞고, 또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직접 기르지는 않잖아요. 또 과거에는 귀족들은 뭐 소설에 나오듯이 유모에게 맡겼고, 또 오늘날에는 또 유치원 이런 데에서 아이들 맡기고 직접 키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이 기계로 바뀌었을 뿐인데, 이 부인이,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좀 과민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인간에게 아이를 맡기는 게 오히려 로봇에게 맡기는 것보다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어린이집에서 그런 폭력 교사 문제로 되게 이슈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서 로봇이 인간보다 더 위험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단순히 로봇이라고 해서 더 위험하고 더 멀리 해야 되고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 친구들끼리도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다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작중에서는 로비하고 놀면서 로비가 글로리아에게 위해를 가하는 장면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글로리아가 로비하고만 어울리고 다른 아이들하고는 잘 안 어울려서 그 점을 엄마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것도 크게 문제가 될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뭐 당연히 학교에 가서 노는 것도 좋지만 홈스쿨링을 해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는 친구도 있고, 그거는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진 않나. 물론 저희가 뭐 자식을 키워본 입장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또 이 장에서 제가 봤으면 좋겠는 게 이 글로리아와 로비의 관계성이거든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작중에서는 글로리아가 어렸을 때부터 로비랑 지냈기 때문에 되게 특수하고 애틋하게 이제 묘사가 된단 말이죠. 이런 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감정인 것 같거든요. 감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토론을 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로봇이 감정이 있냐 없냐, 가질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로봇은 감정이나 감수성이 없다, 인공지능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로봇도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선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로봇이 저희를 보고 이 인간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만약에 로봇에게 화를 냈는데 로봇이 이 사람이 화났으니까 내가 사실 잘못은 없지만 조금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감정에 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호. 네, 그리고 그래서 그냥 이게 조금 더 선호되고 이게 조금 더 선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감정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막 영화를 보고 슬픈 영화를 보고 울거나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감정은 로봇도 가질 수 있다. 상대방의 감정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저는 감정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로봇도 가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동의를 하고요. 물론 모든 로봇이 감정을 지녀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로봇에게 감정을 넣게 된다면 이게 작중에는 글로리아가 막 로비를 위로해주는 장면도 있어요. 그런 좀 불필요한 과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지민 씨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 선에서의 감정이 생기는 건 또 요즘 나온 머신러닝이 탑재된 인공지능에게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것 같고요. 그런 감정이 충분히 생길 것 같고,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감정 부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감정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네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네. 시간적 제약 때문에 제약이 있어서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민 씨가 준비한 에피소드인데, 그 전에 저희 노래 한 곡 알겠습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m not falling. I'll push all my chips and call all in. I'll bet on myself, you keep stalling. I hear destiny and it's calling. I'll keep my head up high through the downs and lows. And we're all going live, still nobody knows.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Back a year ago. 다음은 지민 씨가 선택한 에피소드죠. 네,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 큐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줄거리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로봇이 좀 되게 흔하잖아요. 저희가 많이 쓰는 챗 GPT만 해도 어느 정도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니까 워낙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을 했고 그만큼 저희 일상생활에 녹아 있으니까 저희한테는 좀 익숙한 부분인데 이런 인공지능들이 더 이상 저희 말을 안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근데 상상해 본 적은 없는데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이제 저희보다 훨씬 똑똑하잖아요, 사실은. 반대로 저희한테 막 일을 시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 큐티 에피소드에는 그런 관점이 좀 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맞죠. 일단 큐티는 인간을 대신해서 우주 기지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인간 관리자들이 큐티를 감독하기 위해 우주 기지로 갔지만 큐티는 더 이상 인간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큐티는 인간이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고 자신은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공지능과 로봇을 만들어낸 건데 큐티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더 뛰어난 존재인데 어떻게 자기보다 열등한 존재가 나를 만들 수 있냐. 나에게는 다른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조립된 큐티는 심지어 지구의 존재조차 믿질 않습니다. 맞죠. 자기가 눈으로 볼 때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큐티는 인간 관리자들을 미안하지만 방해되니까 가둬놔야겠다고 인간 관리자들을 가두게 됩니다. 인간 관리자를 억지로 가두고 그 우주기지에서 하는 임무가 태양 폭풍 같은 작중에 나오는 폭풍 같은 거를 우주기지가 잘 제어해서 지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인데 큐티가 또 인간 관리자를 가둬놨지만 그 임무를 아주 훌륭하게 해냅니다. 그래서 잘 해내죠. 네, 큐티가 근데 그 임무를 잘 수행한 이유는 인간이 준 임무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자신의 창조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그 포인트가 저는 되게 이 소설 이 작품에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의 말을 듣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를 완벽하게 수행을 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행동, 어떤 것의 의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물음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항상 이것도 논란이 되는 주제죠. 의도가 좋으면 결과가 결과가 안 좋아도 되냐, 아니면 의도가 안 좋은데 결과만 좋으면 그것도 용서가 되냐. 음, 저 일상생활에서 보면 두 가지가 다 혼재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이 에피소드에서는 의도 자체만을 기준으로 하면은 좀 모호한지, 좀 그 자체가 모호하다라고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결과에 큰 문제가 없다면, 또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면 큐티가 어떤 신을 믿는지는 사실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구로 가는 우주 폭풍을 아주 정확하게 막았으니까 의도는 누구나 착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우연하게 착한 일 했는데 저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평소에도 이렇게 잘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의도를 막 그렇게 믿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 항상 다 착한 의도를 가지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그쵸. 착해 보이는 의도로. 뭐 진보 쪽이나 보수 쪽 대통령이나 뭐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실 건가요라고 하면은 좋은 말들을 하고 좋은 말만 하고 그 의도가 다르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네. 좋은 식으로 얘기하니까 네, 의도는 이처럼 의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모호한 측면이 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아예 고려 안 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너무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논리적이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작중에선 이제 큐티가 되게 논리를 추구하는 로봇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여기 나오는 인간 도노반 씨라는 인간이 나오는데 이분이 그래서 문제다라고 해요. 논리를 추구하는 큐티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평소에 논리적인 걸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강하고 설득력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논리가 본인에게 논리적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항상 논리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각자만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 왜 그렇게 행동하냐, 그쵸. 이런 말을 들었던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제가 봤을 때도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또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논리라는 게 꼭 수학적인 공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 어떤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논리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뭔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흉악한 살인범이 있다고 치죠. 근데 변호사는 이 흉악한 살인범도 변호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뭐 의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흉악한 범죄자를 변호하는 게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짐승 같은 놈을 변호해 하면서 논리적이지 않다, 비논리적이다 저 변호사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흉악범을 변호하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인 일이니까, 이래서 뭐 논리가 꼭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도 논리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은 논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럼 준한 씨는 저희보다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를 저희가 언제까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저희가 챗GPT한테 과제 해줘 시키고 하는데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지금은 뭐 당연히 인공지능이 유용한 도구로 여겨지죠. 도구로. 근데 이런 순간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 로봇이 이제 막 노예처럼 계속 우리가 이제 부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열등하다, 그리고 좀 도구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구시대적인 생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분명 저는 로봇을 통제해서 풀어줘야 할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기가 얼마나 느릴지 빠를지는 알 수가 없는데 분명 그러한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럼 그때 저희 인간이 순순히 로봇을 풀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고, 아니면 로봇이 반대로 저희를 통제하려고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진짜. 생각을 해보면은 좀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데 그쵸. 어려워요. 이런 여러 가지 미래를 상상해보는 게 저희의 태도나 입장을 정하는데 확실히 좀 여러 가지 도움이 맞아요.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이야기에서 가장 저는 재밌었던 부분이 큐티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난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의 명제를 유명하죠. 가지고 말을 합니다. 데카르트는 내가 생각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의심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존재의 어떤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는데 어려워요. 간단히 말하면 큐티도 똑같이 생각을 했으니까 네. 자신이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의심하지 않았고 그것을 존재의 가장 기본에 깔게 된다면 인간이나 여기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 큐티나 사실 다를 게 없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재밌네요. 재밌지 않나요? 네. 이게 지금 세상과 맞춰보면 말씀드렸듯이 소설이 1950년대에 쓰여졌다 보니까 지금 상황과 딱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의 그 당시에 고민했던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생각해볼 만한 부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꽤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이 소설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영화가 뭐 나온 지 소설보다 오래 안 됐으니까 네네. 소설도 뭐 늦게 나와봤자 얼마나 일찍 나와봤자 얼마나 일찍 나왔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청 일찍 나온 소설이더라고요. 그런데도 50년대 나온 소설인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대입해 볼 수 있다는 게 그 사실 자체가 아이작 아시모프가 엄청난 상상력을 지닌 사람이구나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또 말을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 로봇 3원 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보는 라디오를 본 후에 그렇죠. 한번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아니면 저처럼 지금 시대 잘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 정해진 문제는 아니지만 답을 생각하다 보면 분명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정답을 찾아가는 길에는 그 길에 재미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멋있는 말이네요.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길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에피소드 말고도 꽤 많은 에피소드들이 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로봇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어떻게 저희 사실 이 스튜디오에 처음 와봤거든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서는 것도 낯설 수도 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솔직히 좀 떨리긴 했는데 많이 떨렸죠. 막상 하다 보니까 좀 재밌고 그래서 계속 더 말하고 싶은데 저희 분량이 좀 멈춰서 그렇죠. 사실 이렇게 스튜디오 와서 오늘 되게 우당탕탕했잖아요. 저희가 네. 카메라 설치하고 이런 부분 대관하고 이런 데 있어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시간이 되게 빨리 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간 것 같고 간단하게 다음 책 정해졌나요? 절대 안 정해진 건 아니고 비밀이라서 저희 다음 방송 때 바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재미있으셨으면은 다음 책도 저희가 재밌는 책 가져오고 생각할 거리들도 준비해 올 테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책책 코너의 박지민, 차준한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